여기서 삼성 인터넷 베타 for 윈도우 사이드바에서 삼성 캘린더가 연동이 돼요. 브라우징 어시스트가 또 활성화가 되어 있잖아요. 어쨌든 삼성 인터넷이 가벼운 편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볼트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갤럭시의 안드로이드 쪽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워치 이쪽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삼성 인터넷이 이렇게 윈도우에서도 베타가 진행되기 시작해서 바로 요거를 한번 설치해보고 UI도 살펴보고 성능까지 비교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0월 30날 깜짝스럽게 베타가 오픈이 됐더라고요. 일단은 브라우저 삼성닷컴 베타 여기로 일단 진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삼성 인터넷 베타 for 윈도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베타 프로그램 참여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참여를 위해 한국 또는 미국에 등록된 삼성 계정과 삼성 개발자 포털 회원가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확인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삼성 계정 로그인을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삼성 인터넷 for PC라고 하면서 이런 개발자 창이 또 뜹니다. 여기서 삼성 인터넷 베타 셋업, 인텔 AMD 또는 윈도우 온 ARM 이렇게 나눠지는데 스냅드래곤 탑재된 노트북을 쓰시는 게 아니라면 웬만해서는 다 인텔 AMD이기 때문에 인텔 AMD로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인텔 칩을 장착한 갤럭시 볼 5 프로에서 사용 중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 인터넷 사용 환영합니다 라고 뜨고요. 이렇게 인터넷 추가 프로그램들을 다운받고 설치까지 완료가 됩니다. 설치를 완료하고 나면은 삼성 인터넷 사용을 환영합니다 라고 뜨고요. 계속을 눌러주면은 로그인이 뜹니다. 로그인을 해야지만 이렇게 동기화랑 웹페이지 요소 보기가 가능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로그인을 눌러주고요. 그러면은 삼성 인터넷 헬퍼라는 것도 설치하라고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삼성 인터넷 헬퍼까지 설치가 완료되면은 기다리다가 좀 답답해서 저는 항상 설치할 때마다 껐다가 켰거든요. 저만의 방식입니다. 약간 베타라서 완전하진 않은 것 같아갖고 계속 눌러주고 다시 로그인 한번 다시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미 제 노트북으로 한번 설치했던 적이 있어서 그런지 QR이 뜨진 않고요. 원래는 QR이 떠서 거기서 이제 로그인을 하는 방식이 또 있습니다. 갤럭시 스마트폰하고 광고 차단 기능이 또 기본적으로 삼성 인터넷에 모바일처럼 깔려있기 때문에 광고 차단 기능 한번 켜주고요. 시작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동기화된 탭이 없다고 뜨는데 동기화가 설정으로 가게 되면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동기화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걸리는 거고, 동기화가 마무리되는 동안 삼성 인터넷을 모바일 버전과 PC 버전으로 지금 비교해서 보여드리게 되면은 전반적인 요런 팝업 메뉴들을 봤을 때 약간 구형 UI이긴 해요. 원 UI 8 이전 느낌하고 비슷한 UI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설정을 들어가서 보여드리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설정이 거의 동일합니다. 브라우징 어시스트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브라우징 어시스트가 요약, 번역, 주요 내용 읽어주기가 원래 있는데 PC 버전에서는 요약과 번역까지만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갤럭시 폰에서는 그래도 맨 아래에 주소 표시줄 표시, 탭 표시줄 표시, 북마크 표시줄 표시, 스크롤 중 전체 메뉴바 표시, 상태 표시줄 숨기기, 메뉴 순서 변경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커스텀이 많은데 그만큼으로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다시 동기화로 넘어와서 삼성 패스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삼성 패스 온보딩 툴이라는 게 뜨거든요. 여기서 얘를 누르고 조금 기다려주면은 이렇게 폰 또는 태블릿과 로그인 정보 동기화라는 QR코드가 뜹니다. 그래서 이 QR을 이렇게 찍어서 폰에 삼성 패스에서 지문 인증을 해주고요. 인증 완료 이후에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은 삼성 패스까지 동기화를 한 번 더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인터넷 사용 기록에서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를 들어왔을 때 삼성 패스에 연동되어 있는 것들이 쫙 뜨더라고요. 그래서 비밀번호 입력 시 윈도우 헬로 사용도 온오프를 할 수가 있고요. 일단 삼성 인터넷 정보를 보게 되면은 크로미엄 빌드는 136.0.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136이고요. 원 UI 버전이 7.0 부교라고 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최신 크롬 같은 경우에는 방금 업데이트가 된 것 같은데 업데이트가 또 있네? 가장 최신 크롬 버전은 142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전으로 따지면 한 6 정도 차이가 나고 있긴 한데 웨일 같은 경우에도 가장 최신 버전을 쓰진 않거든요. 항상 너네는 왜 이렇게 빌드 번호 보기가 힘드냐? 그럼 여기 써있네요. 140. 아하, 이 정도 차이니까 이 정도면 빠르게 따라오는 겁니다. 웨일에서는. 웨일보다는 지금 삼성 인터넷이 조금 느린 편이긴 해요. 광고 차단이 기본으로 있잖아요. 광고 차단 기능 사용 중이고, 근데 여기서 아쉬운 건 필터를 뭔가 추가하거나 필터를 바꾸거나 커스텀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사실 이런 웹사이트를 들어왔을 때 배너 광고가 사라지지 않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당장 네이버만 오더라도 전혀 광고들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뜨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캡처 같은 경우에는 자유선택, 자동선택, 전체 페이지 이게 다 가능은 한데 여기에 지금 토글로 올릴 수가 없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커스텀이 살짝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유선택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긁으면 되는 거죠. 긁고 복사 또는 저장을 누를 수가 있는 거네요. 저장을 누르면은 지정된 폴더에다가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 선택을 해볼게요. 웨일에서 창 선택과 비슷한 그런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페이지를 한번 해보면은 전체 페이지 캡처했을 때의 모습도 미리 보기가 한번 뜨고요. 저장도
바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분할 보기가 있습니다. 이게 요새 웨일에도 들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크로미움 기반의 웹브라우저에서도 많이들 쓰고 있는 기능인데, 분할 보기를 누르면은 지금 이렇게 열린 탭을 바로 띄울 수도 있고 바로 가기를 띄울 수도 있고, 어쨌든 여기서도 약간 세트 페이지 같은 느낌이 뜨고 있네요. 주소창도 두 개로 나와서 뜨고 있고, 중간에 연결고리가 있는데 지금 다른 탭에서 링크 열기가 꺼져 있는 상태거든요. 이거를 킨 상태에서 링크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측에 연결된 창에서 바로 띄워진다 라는 거고요. 탭을 좌우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고, 사가로 나눠지네? 듀얼 탭 열기가 네이버 웨일도 됩니다. 되는데 세로 모드 언제부터 됐지? 되는구나. 죄송해요. 제가 세로 모드를 이거를 누르면 생각 안 했네요. 제가 조금 흥분해서 얘기했는데, 어쨌든 세로 모드도 네이버 웨일에서도 되고 삼성 인터넷도 된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조금 부끄럽네요. 비율 조정도 당연히 가능한 거죠. 이 상태에서 사이드바까지 띄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3분할이 됩니다. 폰 연동이 가능하거든요. S25 울트라에서 지금 빠른 실행으로 띄울 수도 있고, S25 울트라에 띄워져 있던 열린 탭들을 여기서 바로 불러오는 것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건 사이드바에서 삼성 캘린더가 연동이 돼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중간고사 일정을 이렇게 캘린더에 저장해놨었는데 이것도 바로 연동이 돼서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이게 삼성 캘린더 뿐만 아니라 구글 계정도 됩니다. 구글 계정에 있는 캘린더까지 연동해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정 추가도 가능해요. 촬영이라고 해보면은 예전에 있었던 촬영도 키워드를 찾아서 띄워주네요. 이런 것도 가능하고, 어쨌든 촬영 추가를 했습니다. 추가를 해서 이게 삼성 캘린더에 연동되게 할지 구글 캘린더에 연동되게 할지 이것도 고를 수가 있네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트를 바로 여기다가 추가할 수도 있어요. 구글을 추가할 수도 있고 네이버를 추가할 수도 있고, 카테고리를 나눠놨네요. 추가 기능 보러 가기를 누르게 되면은 따로 삼성 인터넷 전용 웹스토어가 있는 건 아니고 바로 크롬 웹스토어로 넘어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롬과 동일하게 추가 기능 확장 프로그램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패스를 쓰는 방법을 또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지금 저장이 되어 있는데 삼성 패스지만 윈도우 헬로를 제가 아까 설정해놨기 때문에 윈도우 헬로 로그인을 해주게 되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로그인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뭔가 잘못된 비밀번호로 뜨는데 어쨌든 돼요. 원래는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세트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다른 기기에 탭이 떠 있잖아요. 제가 실제로 지금 탭을 조드라는 커뮤니티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 S25 울트라 웹페이지 이어서 보기가 가능해요. 열기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바로 이어서 띄워지는 거고요. 다시 한번 세트 페이지를 갔을 때 다른 기기의 탭이 아주 실시간은 아니긴 합니다. 새로 고침을 해보면은 다른 기기의 탭이 웹사이트를 열었다가 닫아야지 입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조금 어쨌든 딜레이가 있긴 있어요. 딜레이가 있긴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세트 페이지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페이지 맞춤 설정에서 다른 기기의 탭을 띄울지 말지 이것도 고를 수가 있고, 개인정보 보호 현황도 띄울지 말지, 자주 방문한 웹페이지도 보여줄지 말지, 이런 식으로 약간 위젯 느낌이 뜨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은 날씨가 있습니다. 날씨도 일단 위치 설정도 가능하고요. 지역 날씨 이렇게 누르면은 날씨 정보 전달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 이런 것도 동의를 누르게 되면은 지역 날씨로 켜진다라는 거고, 섭씨화씨 고를 수도 있고요. 시계도 띄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시계를 띄웠을 때 이렇게 뜨네요. 제가 지금 위치, 지역 날씨 설정해 놨다 보니까 바로 파주시 잡아갖고 이렇게 지역 날씨 띄워주고 있습니다. 테마도 전반적인 이 테마 전체를 고를 수가 있구나. 이렇게 다 바꿀 수가 있고요. 맞춤 색상 이렇게 RGB 직접 잡아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배경화면도 이게 약간 다이나믹 잠금화면처럼 매일 새로 고침도 가능하고요. 지금은 추상미술 카테고리 안에 있었던 아까 하나의 배경화면이 떴던 건데, 생각보다 세트 페이지가 조금 신경을 많이 써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갤럭시 폰에서도 멀티태스킹 창으로 왔을 때 갤럭시 북 5 프로에서 띄워진 인터넷을 바로 이렇게 열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스크탑인데도 삼성 인터넷 베타가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설정을 들어가서 삼성 패스를 이제 활성화를 시키려고 보면은 이렇게 삼성 패스 온보딩 툴 EXE 하면서 똑같이 뜨거든요. 뜨는데 삼성 패스와 동기화하는 중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라는 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표출이 되더라고요. 이게 계속 설치한 이후부터 쭉 뜨겁고, 저도 한번 해결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삼성 계정을 이렇게 들어가서 삼성 클라우드도 한번 열어봤어요. 그래서 삼성 클라우드 설치가 필요해서 설치를 눌러주고, 그래서 여기 삼성 패스가 뜨길래 삼성 패스 앱도 이렇게 한번 넘어가서 설치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것도 열어보니까 열었을 때 삼성 패스를 지원하지 않는 PC입니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데스크탑에서는 또 뭐가 안 되나 봐요. 윈도우 헬로 같은 게 돼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뭔지 저도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데스크탑에서도 전혀 문제없이 사용하는 게 가능했는데 이 삼성 패스만 안 돼서 비밀번호 연동이 조금 어려웠다 라는 게 아쉬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셨을 때 브라우징 어시스트가 또 활성화가 되어 있잖아요.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브라우징 어시스트가 지금 요약과 번역이 가능한 건데, 이것도 동일하죠. 갤럭시에서도 지금 요약, 번역, 주요 내용 읽어주기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보시면 온 디바이스로 브라우징 어시스트가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기본적으로는 GPU를 안정화된 상태에서는 0.5% 사용하고 있는데, 요약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요약에 걸리는 시간까지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돌렸을 때
요약이 돌아가면서 GPU를 진짜 씁니다. 내장 GPU를 쓰고요. 한 4% 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있고 한 10초 조금 안 돼서 이런 식의 요약을 뽑아내주고 있습니다. 요약 길이도 기본으로는 자세히 보기인데 표준과 자세히 보기를 나눌 수가 있고요. 이렇게 지금 사용이 가능한 거고, 자, 그러면 번역을 돌려볼 건데 번역은 언어팩 다운로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번역용 언어팩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상태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면 되고요. 한국어 언어팩을 다운로드 받아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번역도 한번 점유율과 함께 시간을 재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일단 점유율은 계속 좀 올라와서 한 5% 정도 쓰고 있고요. 10초 정도 만에 번역이 완료됐습니다. 사실 온디바이스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웹을 거쳐서 하는 크롬이나 웨일 이런 것보다는 조금 느린 편이긴 해요. 저는 좀 재밌게 느껴졌던 부분이 원문 함께 보기를 이렇게 진짜 왼쪽은 원문 페이지, 오른쪽은 번역된 페이지 이렇게 뜨는 게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보통은 여기서 이렇게 긁었을 때 아니면은 올려놨을 때 팝업으로 이제 원문이 뜨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함께 보기를 한다고 듀얼 탭처럼 이런 식으로 연동해서 보여주는 게 상당히 좀 재밌었던 부분입니다. 물론 이게 싱크가 번역된 내용이 완전하게 길이가 같지 않기 때문에 스크롤 싱크가 완벽하진 않지만 스크롤도 따로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좋겠다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데스크탑에서 브라우징 어시스트 요약을 한번 해볼 때 시간과 GPU 점유율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PU 점유율이 조금 올라갔고요. 한 5초 정도 걸려서 이런 식의 요약을 온디바이스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번역을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되는 거 맞니? 한 15초 이상 걸렸거든요. 제가 지금 엔비디아 RTX 3060 Ti를 쓰고 있는데 한 15초 이상 걸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브라우징 어시스트를 지금 갤럭시 폰에서 동일하게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 한번 요약을 해볼 건데 똑같이 시간을 재보겠습니다. 거의 4초밖에 안 걸렸어요. 갤럭시 폰에서도 아마 온디바이스로 쓸 텐데 요약이 훨씬 빠르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번역도 한번 시간을 비교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번역 또한 4초, 5초 정도 걸리니까 확실히 폰에서 쓰는 게 브라우징 어시스트의 속도가 좀 더 빠르다라고 느껴지긴 하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브라우저의 성능 자체를 한번 테스트 해볼 건데 노트북과 데스크탑 환경 둘 다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삼성 인터넷, 그 다음에 크롬, 네이버 웨일 요 세 가지를 탭을 1개, 3개, 10개 띄웠을 때 램 점유율과 그리고 유튜브 4K HDR 영상을 재생했을 때의 쾌적함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 인터넷에서 웹페이지 하나를 띄웠을 때 550MB 선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크롬은 한 360MB, 70MB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이버 웨일이 가장 많이 램 점유율을 먹고 있는데 지금 탭 하나만 띄웠는데도 1059MB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셋 다 탭 3개를 띄워볼게요. 자, 그러면 삼성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820MB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크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낮습니다. 640에서 650MB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네이버 웨일 같은 경우에는 혼자 굉장히 높아요. 지금 1100MB대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탭 10개를 띄워보겠습니다. 삼성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1400MB대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크롬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제일 낮네요. 1200MB대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이버 웨일 같은 경우에는 혼자 많이 좀 무겁습니다. 1800MB를 먹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데스크탑에서 탭 1개를 띄웠을 때 메모리 점유율이 456MB, 8MB 요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크롬에서 탭 하나 530MB 정도 나가고 있고요. 웨일 같은 경우에는 탭 하나가 498MB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탭 3개를 띄웠을 때 660MB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크롬에서 탭 3개 620MB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웨일은 748MB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탭 10개까지 띄우게 되면은 1260MB대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개를 띄웠을 때 1030MB대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웨일 같은 경우에는 144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스크탑까지 한번 비교를 해봤지만 가장 램 점유율이 낮은 거는 크롬입니다. 그 다음으로 램 점유율이 적은 게 삼성 인터넷이고요.
네이버 웨일이 혼자 월등하게 높다 보니까 어쨌든 삼성 인터넷이 기능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 그런지 상대적으로 크로미움 브라우저 중에서 가벼운 편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유튜브에서 원래는 8K HDR 영상이지만 최대로는 4K 60프레임까지만 재생되는 이 영상을 한번 재생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네이버 웨일부터 보여드리게 되면은 네이버 웨일에서는 약간 조금씩 이렇게 끊기는 게 눈에 띄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살짝 영상 재생에 있어서 조금 버거워하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크롬으로 가서 동일한 영상을 한번 재생해 보도록 할게요. 재생되는 영상을 직접 눈으로 봤을 때는 아까 네이버 웨일보다는 힘들어하는 게 덜 보여요. 아까 여기가 네이버 웨일에서 끊겼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크롬에서는 끊기지 않고 정상적으로 재생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삼성 인터넷에서도 크롬과 거의 비슷하게 웨일에서는 아예 프레임이 뚝뚝 끊기는 것처럼 보였던 부분이지만 삼성 인터넷 역시 끊기지 않고 정상적으로 부드럽게 플레이가 되고 있고요. 네이버 웨일에서는 지금 보기에도 60프레임 영상인데 살짝 끊기는 느낌이 가끔 있어요. 이번에는 크롬으로 가겠습니다. 실제로 영상을 보는 입장에서는 프레임이 뚝뚝 끊기는 느낌은 크롬이 덜한 것 같긴 합니다. 자, 이번에는 삼성 인터넷으로 가보겠습니다. 영상 재생하는 거를 실제로 볼 때도 삼성 인터넷의 부드러운 정도가 가장 괜찮아 보이네요. 그래서 데스크탑에서도 영상 재생 능력을 봤을 때 네이버 웨일이 상대적으로 제일 좀 아쉬운 모습이었고요. 크롬과 삼성 인터넷은 거의 동일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삼성 인터넷의 브라우징 성능이 꽤나 쾌적한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비교 아닌 비교를 한 게 뭐 올바른 비교인지는 저도 처음 해본 거라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나름대로 비교를 해봤을 때 삼성 인터넷이 크롬만큼 가볍고 크롬만큼 성능이 잘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윈도우에서도 드디어 사용할 수 있게 풀린 삼성 인터넷 PC 버전 베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면은 조금 더 발전해서 커스터마이징만 좀 더 개선이 되면은 갤럭시 북에서는 정말 유용하게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데스크탑에서도 이 삼성 패스가 좀 더 연동이 잘 되면 좋겠다. 제 데스크탑만 그런 걸 수도 있긴 하지만 삼성 패스 부분이 더 많은 데스크탑에서 호환성 문제 없이 풀리게 되면은 삼성 인터넷의 점유율이 정말 꽤 많이 올라올 수도 있겠다. 갤럭시 쓰는 사람들은 삼성 인터넷을 어떤 PC든 간에 쓰려고 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베타 버전이었습니다. 삼성 인터넷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영상으로 또는 댓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와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볼트였습니다.